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문재인 정부 4년 적폐청산 외쳤습니다. 국정농단, 사법농단,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LH 사태로 부동산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문재인 정부의 4년 동안에 아쉬웠던 점, 그리고 남은 1년 앞으로의 숙제 짚어보겠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퇴임하고 잘 지내시는지요? 네, 사실 청와대 생활이라는 것이 아주 팽팽하게 당겨진 활 시위와 같은 그런 긴장인데, 네. 이제는 활을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네. forward, 자유롭게 지내려고 했고, 네. 어느 정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물론 뭐 세상사에 완전히 초연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예. 청와대는 아침에 출근 일찍 하죠? 네, 일찍 합니다. 몇 시에 출근하셨어요? 7시 반. 7시 반에. 네.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회의하시고요. 네. 네. 자, 실장님 퇴임하신 이후에 국정 전반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여당 후보들이 예. 당선돼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안철수 후보가 오늘 도쿄의 아파트에 있는 아줌마 얘기하면서 박영선 후보의 일본 아파트 소유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근데 이거는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했고, 그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뒷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 또 검찰을 동원해서 정치 보복을 하고,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 당시에 박영선 의원도 그런 정치 탄압을 받게 된 겁니다. 박 후보의 남편이 네. 검찰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사를 하고, 물론 이제 청와대의 하명입니다만, 그래서 그 일본으로 쫓겨갔습니다. 네. 그 압수수색을 회사를 하니까 회사에서 야, 이거 일하다가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그 남편 되는 분에게 참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남편 되는 분이 이제 이명박 정부 아래서는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은 힘들겠구나. 그래서 일본으로 일본으로 간 겁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서 정말 고생 끝에 국제 로펌의 일본 사무소에 취업을 했고, 직장 근처 아파트를 은행 대출을 받아서 샀습니다. 20평짜리 아파트입니다. 이것도 장기 대출, 15년 장기 대출로 네. 그걸 샀거든요. 그래서 매달 이제 빚을 갚아나가는 방식인데요. 현재는 그 로펌의 서울 사무소와 동경 사무소의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정말 박영선 후보 남편을 일본으로 쫓아냈던 이명박 정부 사람들이 사과와 반성은커녕 지금 박영선 후보를 공격한다는 것을 보면 너무 정말 뻔뻔합니다. 네. 특히 성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일본에 세금을 바치는 박영선이 진정한 토착 외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기사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돈을 벌어오면 토착 외고가 되는 겁니까? 네. 토착 외고라는 말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뜻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공직선거법상의 비방죄에 해당한다라고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훈 후보 쪽으로 가볼게요. 그린벨트 해제하는 건 몰랐다. 주택국장 정결사항이었다는, 그래서 보고를 못 받았다고 오세훈 후보가 해명했습니다. 그렇게 국장이 직접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실장님, 청와대에 계시면서 그린벨트 해제 같은 내용에는 보고를 못 받습니까? 청와대에서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합니다. 청와대까지 올라옵니까? 네,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는 그 상징성이라든지 그 실효성에서 대충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네. 당연히 서울시와 국토부가 협의를 하고 청와대에 그 이후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다시 판단하고 오랜 기간 여러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요? 예.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하려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데 이거는 청와대에서 또 별도로 서울 시민의 여론조사까지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몰랐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거기에 경유자 서울시장 오세훈이라고 적혀 있고 또 오 시장이 그 현장도 시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또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가 있겠네요. 뭐 해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지금 뭐 4번, 5번씩 했기 때문에 본인이 깨끗하게 사과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선 후보도 아파트 문제 얘기할 것 같은데 오세훈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로 생각하시는군요. 그런데 오세훈 후보에 대한 이런 그 내곡동에서 보상을 많이 받았다 이런 보도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열세 있습니다. 계속 이 차이가 좀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 글쎄요. 일단 뭐 그 여론조사라는 것은 추세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지만 네. 그 자체가 현실을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지난번에 한명숙, 오세훈 네. 서울시장 선거 때 네. 그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 네. 지난 총선 때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바닥 민심은 그래도 박영선이다라고 모아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보시는데 이해찬 대표도 이거 이긴다 얘기했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민주당 쪽 편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영선 후보가 그 본인이 그 직접적으로 서울 시민들을 접촉하면서 느끼는 감이 총선 때보다 좋다. 70% 정도의 호응도를 느끼고 있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신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때문에 그 민심 위반 국민들은 좀 화가 났어요. 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한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죠.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특히 LH 직원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네.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회에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그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뿌리 뽑아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 생각합니다. 2738님께서 서울집, 청주집 모두 파셨죠? 네, 그렇습니다. 퇴임하고 나니까 문 대통령 원망스럽진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좀 무주택이 한번 그 무주택자로 사시고 계시죠? 예. 지금 뭐 저희는 그걸 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디 사세요 지금은? 지금은 뭐 청주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새 집에서 사세요? 예, 새 빵 얻었습니다. 새 빵을 얻어서요? 자, 실장님은 그럴 수도 있다, 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모님은 사실 좀 화가 나고 그러시죠? 네, 처음에는 좀 서운했었습니다만 그렇죠. 네.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어떻게? 자, LH 이거 좀 민감한 거, 좀 아픈 거 좀 물어볼게요. 실장님, 문 대통령이 농사 경력 11년이다, 형질 변경 등 논란, 이 야당에서 문 대통령의 사저부지 관련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거는 그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의 봉화 사저를 네. 그 아방궁이다라고 해서 그 혹세무민했지요. 네. 그래서 좀 정치적인 이득을 취했다, 재미를 봤다라고 생각한 야당이 또다시 그 프레임으로 씌우는 겁니다. 네. 농사 경력은 네. 농지를 취득하는 조건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어떠한 그 뭐 허위를 기재할 이유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농이라는 것은 그 규모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예.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상관없고요. 그 형질 변경이라는 것은 네, 형질 변경은요. 시골에 땅에
한 1,200평 되거든요. 예. 그 이제 경호동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네. 뭐 도로도 내야 되고 하니까요. 그런 규모의 땅이 대지로 돼 있는 게 양산에 존재합니까? 도시에 택지 개발한 곳도 공원 부지 있고 도로 부지 있고 해서 1,200평이 대지로 된 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양산에 그런 게 존재하지 자체가 않습니다. 네. 당연히 여러 지목으로 된 것을 묶어서 취득하고 예.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 설계에 따라서 현기질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 농사 경력 11년 형질 변경 이건 당연한 내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문 대통령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점잖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자기 화난 걸 이렇게 얘기하는 법도 별로 없는데 SNS에 직접 좀스럽다 이렇게 비판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이거 실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면 그런 표현을 쓰셨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화나셨군요, 대통령이. 네, 아무튼 좀 어처구니가 없으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계셨을 때 대통령께서 막 화나거나 아주 진노한 경우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표현 수위가 어느 정도세요? 그래도 뭐 그렇게 그 노골적으로 이렇게 예. 표현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예. 그래도 그 자제를 하십니다. 네네. 자제를 하시면서 네. 이게 표현도 사실은 이게 뭐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네. 뭐 이제 이런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예, 그런 수준입니다. 네. 대통령이 어떤 문제로 가장 화가 나셨어요? 실장님 계셨을 때? 글쎄요. 일단 뭐 화가 났다기보다는 좀 서운했다. 네. 내지는 좀 아쉬웠다라고 한다면 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네. 예상과 달리 네, 네. 북한과 미국 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었을 때 네. 참 서운해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네. 대해서 우리의 그 예상보다 수급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질책이 있으셨습니다. 실장님 관련된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청주에서 3선 의원 하셨고요. 충북지사 후보로 꼽히시는데 충북지사 선거에 나가십니까? 아직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네. 지금은 또 그럴 시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도 하나 하겠습니다. 5월 초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뽑는데 노영민 실장이 대통령의 최측근이 당대표를 맡아서 내년 대선을 치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분들, 본인이 출마를 희망하는 분들 모두 훌륭한 분들입니다. 제가 굳이 나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아니시군요. 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1년 남짓 이제 1년 정도 남았어요. 자, 앞으로 1년 동안 마무리 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정부 과제 숙제들은 뭐라고 보십니까, 실장님?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 그리고 K 방역의 성공적인 마무리,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산업 정책인 빅3, 네. 이건 이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입니다. 빅3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네. 그런 어떤 그 권력 기구에 대한 개혁을 안착시키는 것,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